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의 뉴스 자키 뉴스와스형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의 김상욱,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는데 네. 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을 두고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구나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니까 이 발언들이 더 주목되고 있어요. 네, 이 대표를 둘러싼 상황 때문인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심 유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축사에 대해 14일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이 선고 전에 전달이 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고요? 네, 오 시장은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법치 파기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대표에게 진심으로 제안한다라면서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여러 메시지가 나왔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현재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 내부에서도 어떤 형식이든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촉구하는 등 사퇴를 촉구하면서 민주당 당 내부 균열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니까 좀 이렇게 보이는 면도 있네요.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공격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다는 자체 판단 아래 이를 감시하는 차원의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 다음 주에 있을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두 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가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이 TV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이제 의견서를 낸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많은 국민들이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선고가 또 생중계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조국혁신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국 대표가 이제 회견에 나섰는데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의 기관 장지연의 논설 시리아 방송대곡을 인용을 하면서 운을 뗐습니다. 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리아 방송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를 보면 모두 15가지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고요. 또 제2요구권 남용, 최혜병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발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이제 12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는 과거의 막무가내식 탄핵 타령을 멈출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탄핵 타령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그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도 탄핵은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휘둘러댈 무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또 숭례문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장애 집회들이 열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국회 가방위에서 열린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사흘간 청문회를 연 건데 현장 검증도 이어간다고요? 네, 과방위는 청문회 이틀째였던 그제 오후 9시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간 청문회가 열린 건데 네. 당초 과방위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 청문회를 진행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예. 하루 더 연장했다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선 박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는데도 야당이 기습적으로 청문회 연장을 강행 처리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추가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에는 KBS 이사회 등을 방문해서 현장 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사흘간 이러면요. 사흘 뒤에 만나자 그러면 4일 뒤에 만나는 줄 아는 3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사흘이 3일 그리고 네. 나흘이 4일입니다. 역시 아나운서예요. 예. 여야 소속 의원들은요.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각자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KBS가 편파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KBS가 편파적이다라는 주장은 양측에서 다 나왔는데 이제 예. 이유가 다른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KBS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편파적이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의 최수진 의원의 경우는 2023년 창원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한 줄도 방송하지 않은 점을 꼬집기도 했는데 한편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윤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 업무 추진비로 수백만 원의 소고기와 폭탄주를 먹었다. 이런 것을 잡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발언을 맞받아치기도 했고요. 같은 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은 KBS가 김방방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김건희 방탄방송이란 말을 이제 줄여서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수신료로 방송되는 KBS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여야가 이렇게 다르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야당 추천목의 방통위원 2명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원내 차원에서 물밑 협의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 그제 이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당 지도부의 방통위원 민주당목 추천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앞서서 민주당 국회 추천 공직자 자격심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배재정 전 국회의원 등 11명의 방통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서류 심사를 앞두고 절차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논의를 거쳐서 야당 추천목 상임위원 2명과 여당목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여야 2대2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 방통위는 1, 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도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 2인 체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방송 분야에서 MBC 등 지상파 재허가가 있고요. 통신 분야에서도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이뤄지기보다는 오히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굴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어떤 곳이라도 좀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서 대인 지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거 그동안의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번 조치가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승인한 후 나온 것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인데 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조건의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일단 이게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 지뢰 사용 금지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1기 때 2020년 1월에 폐지가 된 바 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살려놓은 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전쟁이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최전선의 대인 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해 이 대인 지뢰를 사용할 방도를 모색을 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동안은 이제 행정부 내부 그리고 지뢰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의식해서 지뢰 공급을 꺼렸는데 퇴임을 2달 앞두고 이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미국산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 결정을 비판을 했고요. 또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를 또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역시 군산 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오늘 뉴스와수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